TV가 지금 어느 정도 스마트 TV에서 플랫폼 쪽에 굉장히 우위를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협업이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텔이 아까 6개 회사가 어디냐 하면은 칩 때문에 인텔이 붙었고 소니가 붙어가지고 그 TV하고 뭐 이제 그 셋업하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내놓고 로지텍이 셋업하고 그다음에 페리퍼럴스 이제 우리 그 주변기기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도비가 프로덕션 시스템 파이널 컷 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제작하는 거 관련된 거를 붙여주고 또 어디가 있죠? 베스트바이에서 유통해주고 스카이라이프가 아니라 DC 네트워크에서 스카이라이프처럼 방송 관련된 걸 해주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구글이 그렇게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의 전략은 뻔하다. 애플의 전략은 뭐냐? 애플은 원래 컨텐츠랑 애플은 왜 그렇게 못하죠? 다 적이거든요. 전부 적이기 때문에 절대 협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협업할 수 있는 대상은 컨텐츠하고 소비자 직접 공략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컨텐츠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아이팟 내놨을 때처럼 소니 EMI에서 0.99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온 것처럼 분명히 그런 당근을 가지고서 많은 컨텐츠 사업체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팬덤을 일으켜서 바이럴 효과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요 몇 달 지금 지났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ABC가 붙었고요. 애플에 ABC는 당연히 붙습니다. 구글 스티브 잡스가 대주주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독이 붙었어요. 머독, 폭스뉴스 이 두 군데가 붙고 나머지 중에서 중립적인 데가 있고 비토 세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MBC, MSNBC 그쪽하고 터너하고 이런 데는 완전히 안티 세력으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가 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제 삼성에서도 앞으로 이제 고민 많이 해야 될 분야 생각하는데 구글 TV가 생각보다 지금 이니셔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특히 어떤 걸 배웠냐 실패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넥서스 원의 실패에서 엄청나게 배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네들 스타일로 막 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넥서스 원을 완전히 말아먹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이것은 전통 산업과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원래 철학과는 하고는 다르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구글 TV 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전혀 구글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리치하게 플래시까지 많이 써가지고 거의 익스피리언스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의 페이퍼 광고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했죠? 아주 엄청난 딜을 성공을 시킨 것이 삼성도 비슷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MBC도 그렇고 터너도 그렇고 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데를 접촉을 해가지고 프리로디드 앱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고 싶은 앱을 갖다가 우리 거에 집어넣어가지고 처음에 TV를 출시할 때 다 넣어서 출시해 주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고민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컨텐츠 사업체 입장을 가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애플에 붙으면 48시간 렌탈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당장 팔 수 있어요. 당장 팔 수 있어요. 당장 팔고 유료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옛날에 소니가 0.99달러에 곡을 한 곡씩 팔듯이. 근데 구글에 붙어가지고는 자기들이 처리해야 돼요. 뭐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지들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선 구글보다는 애플에 붙는 게 당장 돈은 더 잘 보여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왜 구글로 갔는지 아세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MBC에서 지난주인가 그 CEO가 인터뷰한 내용의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들의 컨텐츠의 가격을 매기느냐.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도가 있고 뭔가 다른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어떤 걸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컨텐츠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의 핵심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NBA 농구도 지금 구글에 들어갔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네 앱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미리 프리로디드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컨텐츠로 NBA 농구를 볼 수도 있지만 선수들의 스탯이라든지 티켓 판매라든지 서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자기네들이 상반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끌어들여서 새로운 미래의 어떤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자유도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터너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들 구글 쪽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철학을 갖다가 이해를 한 거죠. 정신은. 근데 애플은 지금까지 사실 너무 성공을 많이 한 거예요. 아이팟 하면서 디지털 컨텐츠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꼬이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아이튠즈가 70% 이상 음악 시장을 장악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70% 이상 되는 순간에 가격 결정권부터 모든 게 다 애플로 넘어갔잖아요. 음악 시장이. 거기에 어떤 그 교훈이 그 디지털 콘텐츠에 특히 이런 유료 콘텐츠를 많이 들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좀 그 기억을 한 거죠. 지금 당장은 달지 몰라도 저걸 먹었다가는 나중에 우리도 비슷한 꼴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간과한 거죠. 제가 봤을 땐 아마 애플도 지금 다시 데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가지고 이런 거는 다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 30분에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닌텐도 DS, 갑자기 닌텐도 DS를 해서 이상하게 생각되시겠지만 앞으로는 컨텐츠하고 서비스하고 융합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제가 아무래도 IT 융합 그 의료 쪽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경험을 얼마나 그 사람의 경험을 익스피리언스를 높일 것인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당뇨병, 소아당뇨병 환자를 위한 게임이거든요.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소아당뇨병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게 애들 혈당 재야 되니까 바늘로 찌르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걸 하기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바이엘이 원래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예, 제약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닌텐도 DS용으로. 이렇게 저기 꽂아가지고 혈당을 넣으면 저기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저기에 이 너킹다운이라는 게임 타이틀을 같이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뭐가 있는 커뮤니티 기능, 소셜 기능하고 그 다음에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또래 애들이 소아당뇨병 환자 애들이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그 섬에서 그 용을 잡고 뭐를 잡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뭘로 내가 힘을 기르냐 하면 주기적으로 잘 이걸 해서 그 당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힘으로 들어와요. 힘으로 돌아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나 혼자도 아니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이걸 정복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건데 옛날 같았으면 의료면 의료, 서비스면 서비스, 콘텐츠면 콘텐츠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을 것을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 이거 누가 의료보험에서 커버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의료보험에서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주죠. 게임을 사줍니다. 왜? 그게 아깝겠어요? 애들의 경험을 바꿔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얼마나 잘 엮어내느냐 거기에 스마트 TV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